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셀토스와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셀토스는 현재 소형 SUV 시장의 확고한 1위입니다. 작년 12월 판매량이 4,801대로 베뉴, 티볼리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쟁차들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와 화려한 옵션, 거기에 뛰어난 디자인으로 출시되자마자 장기간 1위였던 티볼리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죠. 그의 쉐보레에서는 셀토스가 썼던 전략을 재현하듯 셀토스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와 풍부한 옵션, 화려한 디자인으로 셀토스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있고 셀토스에는 없는 5가지에 대해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셀토스에는 있고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없는 것 5가지. 먼저 첫 번째, 오토 홀드입니다. 보통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는 세트로 묶여서 나오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홀드는 정체되는 길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작동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아차의 예를 들면 오토홀드 기능 활성 후 정체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토홀드 글씨가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고 말 그대로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을 수 있어 정체가 많은 도로에서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하죠.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있지만 오토홀드 기능이 없습니다. 아니 이건 트레일 블레이저에 없다기보다는 쉐보레가 잘 도입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트래버스를 비롯한 전 라인업에서 채택하지 않은 기능이라는 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운전 성향에 따라 오토홀드를 불편해하거나 쓰지 않는 분들도 있고 북미의 운전 환경상 많이 쓰이지 않아 도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정차 시 손으로 살짝 당겨 놓으면 오토홀드처럼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브레이크를 뗄 수는 있으니 그런 방식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10.25인치 내비와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기아차가 세계적으로도 잘하는 부분이죠. 경쟁차의 8인치보다 큰 10.25인치의 모니터를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더 시원한 화면으로 많은 정보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OTA 기능 추가로 내비 정보가 무선으로 업데이트되어 업그레이드의 불편함을 상당히 덜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입 고급차들도 열세인 부분이니 셀토스를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에는 있고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없는 것. 세 번째는 사륜에 적용된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소형 SUV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내 공간의 확대와 원가 절감, 상대적으로 작은 차체 등 여러가지 이유로 후륜 서스펜션의 경우 토션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좌우가 한 개의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토션빔이 무조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독립 방식인 멀티링크 방식이 더 상급의 방식이죠. 셀토스나 트레일 블레이저 모두 전륜구동 기준으로 후륜에 토션빔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륜의 경우 셀토스는 멀티링크를,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 Z링크를 쓰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토션빔에 Z자 모양의 링크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전륜구동끼리의 경쟁은 같은 방식이므로 많은 논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륜의 경우는 멀티링크 대신 채용한 Z링크로 인해 많은 논쟁이 예상됩니다. 서스펜션 세팅 기술력이 높은 쉐보레답게 일부 기대되는 면도 있으나 멀티링크보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그 차이가 얼마나 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네 번째는 디젤 엔진입니다. 소형 SUV 시장은 유독 가솔린의 판매가 높은 시장입니다. 조사 결과 가솔린 판매량이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디젤 대비 판매가도 낮고 유지 관리도 편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가솔린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트레일 블레이저는 가솔린 2종의 엔진으로만 출시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엔진의 매력과 수요는 있습니다. 디젤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연비입니다. 거기에 항속 시에 실연비는 더욱 올라가 가솔린 대비 고속도로 연비 차이가 뚜렷하죠. 장거리 출퇴근이나 운행거리가 많은 분들께는 아직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토스의 경우 가솔린 1.6 터보와 1.5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추고 있어 트레일 블레이저 대비 선택권이 넓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과 2열 중앙 에어벤트 기능입니다. 두 가지 사양 모두 뒷좌석에 탑승하는 가족들을 위한 장치인데요. 통상적으로 소형급에는 잘 채용되지 않는 장비입니다. 셀토스는 사양에 강한 기아차답게 소형급임에도 2열 리클라이닝 기능과 중앙부에 에어벤트를 넣어주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 2열 레그룸이 1002mm로 반단계 윗급인 투싼 스포티지의 970mm보다도 큰 것은 장점인데 위 두 가지 사양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외에 LED 턴 시그널까지 적용한 풀 LED 헤드램프와 기아차만의 사운드 무드램프도 있습니다. 라이팅 도입에 적극적인 기아차답게 소울에서도 선보였던 사운드 무드램프를 적용시켰습니다.
스피커의 형태를 빛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각형의 입체로 디자인하고 음악에 따라 무드램프 색상이 변화하여 클럽이나 라운지에 있는 것처럼 활동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아차가 타사 대비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이 영상은 어떤 차가 더 낫다는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보다는 두 차량의 외장 크기나 성능, 스펙이 유사한 만큼 뚜렷하고 사실적인 차이인 옵션 부분의 장단점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옵션의 유무와 장단점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 쪽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옵션이 차량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기에 두 차의 실차를 보시고 직접 둘 다 타보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합쳐서 표로 간단 정리해 보았습니다. 셀토스, 트레일 블레이저 등 다양한 차의 신차 소식, 장단점 비교,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